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사실 중국 이슈를 다루면서 대만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외교적인 이슈들 많은데 여기서 좀 뜬금없이 등장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인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네, 아주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고, 네. 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해서 어떻게 이제 자기 입지를 확보하는가, 네. 아주 재밌는 케이스인데, 네. 호주가 중국하고 하여간 한번 붙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타격도 입었었고 그렇지만 리투아니아가 하여간 아주 작은 나라, 인구 28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아주 선방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투아니아의 중국과 싸운 그런 체험기 같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어디 붙어 있냐 그러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발트해 바로 앞에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인데 발트해 상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제 북유럽 국가들. 그래서 우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덴마크 코펜하겐 이런 정도로 놀러를 가지. 최근에 이제 북유럽에 가긴 가지만 그래요. 근데 이게 인구로 보면 280만.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500분의 1. GDP는 이건 27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리투아니아가 이게 중국하고 한번 붙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아주 이제 입장이 곤란해졌는데, 그 리투아니아가 11월 18일 날 자기네 수도에다가 대만 대표처를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있는 게 이게 바로 현판입니다. 그래서 대만 이제 대표 사무소 리투아니아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대만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이 영향을 넣기 때문에 대만이 아니고 타이베이 대표처 이렇게 대부분 써요. 네. 근데 이렇게 쓴 것은 지금 유럽 중에서는 유일하게 리투아니아가 처음 대만 대표자로 쓴 거. 이건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대사관이다.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왜 이제 다른 나라들은 대만 대표자라고 안 쓰고 이 타이베이 대표자라고 쓰냐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하나된 중국의 대표 선수는 사회주의 중국이다. 요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거해서 쓴 거죠. 그런데 이게 리투아니아가 그것에 이제 위배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중 중국 대사관, 주 리투아니아 대만 대사관 이런 식의 표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는 바로 이 리투아니아하고의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표처급으로 확 격하를 시켰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중국 외교 사상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이슈가 다 처음 있을 만한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대사급을 대표처급으로 확 낮춘 거는 1980년에 네덜란드가 대만한테 잠수함 판다고 그랬을 때 이제 했던 건데 이거 지금 액션을 한 거죠. 그래서 원 차이나 팔리시가 이게 이제 리투아니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일중일대 중국의 한 개의 중국은 한 개의 대만이다.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아니, 뻔히 중국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발전할 걸 알 텐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을 좀 보면 리투아니아는 이게 반공산주의, 반소련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1230년에 건국된 나라고요. 14세기 때는 발트해 연안 요거를 이제 끼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최대 국가였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리상에 발트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련, 독일, 소련 연쇄적으로 1차 대전 이후로 계속적으로 침공을 당했고 그래서 소련 연방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가 이제 90년 3월 달에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소련, 중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있냐 그러면 이제 소련 공산당한테서 50년 동안 이제 리투아니아가 계속 독립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에 대해서 한이 하나 맺혔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독립하자마자 EU하고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러시아한테 이제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크리미아 반도 합병하고 최근에도 또 우크라이나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그 구소련의 잔재가 계속적으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하고가 그 미국의 압박 때문에 둘이가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가까워졌죠. 네, 최근 많이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투아니아는 중국에 대해서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일단은 러시아랑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은데 반러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미중 전쟁 사이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친해지니 중국도 꼴보기 싫어하시는 그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단초는 바로 발트의 길하고 홍콩의 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1989년에 이제 90년에 얘들이 독립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소련이 망했죠. 그때 이 소련이 망하기 전에 얘들이 뭘 했냐면 89년 8월 23일 날 총 연장 600km 가는 인간띠를 만들었어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요 세 개 나라들이 다 같이 사람들이 손잡고 600km짜리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버스 같은 것이 보면 그 앞에 뭐가 이렇게 쭉 서 있는 게 사람입니다. 네. 인간띠를 만든 거예요. 3국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소련에 대해서 그런 이제 비폭력 저항을 했던 거죠. 근데 2019년 8월 23일이 바로 이거 30주년이에요. 네. 근데 홍콩에도 8월 23일 홍콩이 이제 이 리투아니아 요걸 흉내를 내가지고 홍콩의 길 시위를 했어요. 홍콩 사람들이 이제 밑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인데 네. 손에 손잡고 그 발트의 길을 그대로 모방한 홍콩의 길 시위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 리투아니아 본국에서도 홍콩을 이제 요런 것들을 자기네가 했던 그걸 그대로 이제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지 시위를 한 거예요. 남해를 갖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 리투아니아의 중국인들, 중국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홍콩 지지하는 반대 시위를 리투아니아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리투아니아 정부가 봤을 때는 거기에 중국 대사관이 깊이 관여해서 요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한 거죠. 좀 안 좋은 감정이 좀 싹 트는. 근데 그게 바로 네. 단초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리투아니아 국회의원이 네. 이제 위구르족,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언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 화들짝 놀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외교부가 이제 중국이 이제 동유럽 국가들, 구소련 뭐 여기에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경제 협력체를 하나 만들어서 17+1. 근데 여기에 리투아니아가 들어가 있는데 나 이거 탈퇴할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같이 안 한다. 요걸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이제 외교부가 러시아하고 중국은 리투아니아 국가 안전의 최대 위협이다. 그렇게 이제 완전 선전포고한 거죠. 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리투아니아 국가 사이버 보안 기구가 핸드폰을 또 이제 갖고 나왔어요. 이 핸드폰에서 이제 중국산 스마트폰에서 이런 게 자동으로 검열되는 기능이 들어있다. 요거 한때 되게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인권 문제, 보안 문제가 같이 걸렸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리투아니아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중국한테 대놓고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뒤에는 미국하고 EU라는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국 압력에 대항하는 모범을 보면 우리가 뭘 좀 해줄게. 이거 내락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전 약속을. 그렇죠.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무역 총액이 한 687억 달러인데 네. 이게 리투아니아 총 수출의 한 22번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중국이.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한 23억 달러. 그래서 뭐 한 5%뭐 요 정도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고 그다음에 그 대신 미국이 우리가 한 6억 달러 정도 너 수출 대금 공유해 줄게. 이런 약속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투아니아는 자신감이 좀 붙었고 또 지금 놓고 보면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이제 잠재적으로 발트 삼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EU 입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프랑스, 독일 뭐 이쪽은 자기네 나라 이해관계지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 그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 자기네가 EU의 구성원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의 영향권이 계속 커지는 데 대해서 EU 전체적으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을 자극을 하게 되면 미국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강력한 놈이니까. 근데 미국을 자극하려면은
이게 대만하고 싸움을 붙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얘들이 본 거예요. 좀 주목도를 높이면서 바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겁니다. 포인트이네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나 또 있냐면 얘들이 EU 회원국인데 네. 거꾸로 이제 EU가 중국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 리투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 EU가 반협박 무역 제재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EU 국가들이 제3국한테 이게 정치 압력이나 이제 이 협박성 조치를 당할 때는 그 나라가 아니라 EU 대표부가 그 협박을 한 나라하고 이제 협상하고 항의하고 싸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얘들은 EU 이제 국가니까 지금 이게 중국이 그런 문제 때문에 리투아니아를 제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수출하지 마, 뭐 이런 제재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반협박 무역 제재법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EU가 이제 중국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리투아니아가 싸움을 걸었지만 중국 입장에서 리투아니아랑 싸움 붙으면 EU랑 붙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하겠어?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영리하게 그것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리투아니아 같은 조그만한 뭐 나라는 신경도 안 쓰지만 문제는 EU를 거슬리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주 리투아니아가 미국하고 EU의 그 상황을 아주 잘 이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냐면 리투아니아의 레이저하고 대만의 반도체가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리투아니아 이제 구소련 지역이 이제 특정한 분야의 과학 기술 또 군사 기술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핵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던데 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레이저 산업 네. 이게 무지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코초 정도 레이저 분광기 같은 경우는 리투아니아가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요게 이제 첨단 기계에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반도체 공정 이런 데에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들어가요. 이 분야에서 굉장히 강수 국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리투아니아의 요 반도체 광자 요런 쪽 하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타이완하고 협력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뭐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 반도체 공장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대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만의 이제 TSMC는 지금 뭐 우리 삼성보다도 설비 투자를 반도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레이저 관련되는 과학기기 관련되는 제품을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이 TSMC도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지만 유럽에도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자기도 원 오브 더 이제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 성사만 내면 되게 좋은 딜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 노린 거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노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대만인데 대만은 차잉원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중국하고 그 독립을 이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외교적으로 계속적으로 대만을 압박을 해가지고 대만 수교국이 이제 그 22개였는데 지금 14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차잉원이 집권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니카라과이 뭐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중국의 압박 때문에 단교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교 국가가 계속 줄어드는가 외교적으로 차잉원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죠. 네, 갑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EU 회원국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자기네하고 수교를 한 거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잉원의 그 외교적인 입지를 무지하게 높여준 거죠. 이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 지원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재미난 게 럼주 2만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투아니아가 럼주를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중국이 속 좁게 럼주 2만 병을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네. 이제 안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만이 그거를 이제 우리 같으면 담배 인상공사 같은 데서 우리가 사줄게. 그래서 2만 병을 통째로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럼주를 어떻게 마시면 맛있냐 그거를 이제 이벤트를 했네요. 홍보를 해줄 정도로 갔어요. 그래서 대만이 리투아니아를 지지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 그래서 외교적인 고립에서 이것에 엄청난 이제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하나를 찾게 됐고, 네. 요걸 사실은 리투아니아는 노린 거죠. 이렇게 뭐 좋습니다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재미난 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가 꼭 필리핀 같다는 느낌? 그래서 필리핀이 보면은 두르테르 대통령인가요? 네. 그 마카파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떠난 자리에 중국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미국이 없는데 네가 좀 와서 뭐 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남사군도에 무슨 뭐 기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줄게. 그래서 중국이 필리핀에 왕창 투자를 했죠. 네. 그래서 투자를 왕창 받고 난 다음에 드루테가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한테 전화했죠. 야, 중국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도 되니? 우리 수빅만 다시 빌려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또 왕창 투자를 했어요. 또 두 군데 투자 다 받고 나서는 입 싹 닫고 나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야. 이제 이런 전략을 가져간 건데 지금 이게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가 보면은 결국은 이게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그 구소련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EU하고 미국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입지를 확보를 했고 그게 제1 위협이네요. 제일 큰 그렇죠. 이니셔티브인 거고 그렇죠. 러시아 위협이. 그러고 이제 대만하고 중국과의 그 미묘한 관계를 활용을 해서 대만을 지지하는 이제 유럽의 나라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서 요게 이제 중국을 자극한 듯이 보이지만 이제는 거꾸로 중국한테 뭔가를 하나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이제 요게 중요한데 여기서 1월 4일 날 그 대통령 이름이 나오세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해요. 뭔 인터뷰를 하냐면 대만 대표부 개설에 거기 명칭을 원래는 타이베이 대표부라고 써야 되는데 거기가 타이완으로 쓴다는 거 이거 정말 실수했다. 글자를 잘못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살짝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은 전부 타이완 이 대표부라고 쓰지 않고 대북 타이베이 대표부라고 쓰는데 이게 그 현판 쓰는 사람이 이거 잘못 써갖고 이 타이완이라고 썼다. 그래서 이게 미스라이팅을 한 거다. 이렇게 대통령이 싹 얘기를 했어요. 그 이거는 이 결과를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어떻게 그래서 요거는 다르게 보면은 중국하고 하해 제스처를 낸 거죠. 그러니까 뭐 필리핀처럼 이게 미국과 중국에 줄타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압박에 문제 100기를 든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기를 들었다기보다는 EU라는 것에 빽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제 한번 중국한테 그 줄타기 외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잘한 건데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사람이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대통령이 아주 계산을 잘한 거죠. 계산된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그 중국 외교부가 그리고 이제 EU 대변인 얘기가 타이완 대표처를 허락한 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이게 타이베이 대표처라고 써야 되는데 타이완 대표처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렇죠. 약간 외교적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는 그렇죠. 부분이 그런 식의 밀당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중국 외교부는 그거 잘못된 행동이면 이거 원래 바로잡고 하나의 중국으로 가야지. 약간 그 크게 뭐 그 넘어간다는 듯이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놓고 보면 이게 중국을 상대로 이제 조그마한 인구 280만 된 나라가 이게 이제 협상을 한번 해본 거고 또 이걸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것도 이제 한국한테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작은 나라지만 강대국들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업어치기를 하는 그리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썼던 것 같고 또 이제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중국이 그 이런 작은 회사, 작은 나라의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서 보면 중국이 너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제 레토릭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레토릭에 대해서 막 이제 절대 안 돼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상대를 키워주는. 그래서 사실은 뭐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또 우리도 리투아니아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무슨 뭐 대표처의 이름을 뭐라고 썼든지 사실은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이 나서가지고 이제 쌍수 들고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를 판에 키워준 거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진정한 대국 이런 쪽에서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이런 이제 해프닝에 비슷한 사태들은 아마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계속적으로 대만 문제가 이제 터지고 또 다른 이제 유럽의 국가들, 저 최근에도 다른 뭐 나라도 똑같이 이제 우리도 이 대만 대표처라고 이름 붙일까? 이런 나라가 지금 등장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그 중국의 대만 문제는 이게 뜨거운 감자, 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작은 나라들 이제 그런 것도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럽 소국 리투아니아의 뭐 흔히 말하는 중국 충돌기를 들어봤는데 아직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이 뭐 재밌기도 하지만 이 이슈를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흥미로운 얘기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